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정치 스토커 지방선거를 말하다 시간입니다. 아직 6개월 정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고 지방선거 도전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기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AI 정치평론가의 코로 흐름을 읽으며 청년의 입으로 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례로 패널들을 만나볼 텐데요. 라디오뿐 아니라 정치 스토커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잠시 뒤에 출연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순서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부산 정치를 따라가 보는 시간이죠. 부산 정치의 지금을 말 그대로 스토킹 하듯이 집요하지만 불편하지 않게 따라가 볼 텐데 이 시간 매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 정치부 박호걸 기자 지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호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쁘세요? 진짜 좀 많이 바쁩니다. 전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목이 네. 좀 갈 정도인데요. 네. 그래도 뭐 정치에스 포커를 위해서 목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취재 현장에서 연일 바쁘게 활약하고 있는 박호걸 기자한테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취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다시 한번 바라면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인물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전재수 의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렇죠? 박호걸 기자. 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자맹 약 20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네. 그동안 전 의원은 공개 행보를 자제하면서 소위 전략적 인내를 해왔는데요. 최근 국제신문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적당한 시점에 복귀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만 그 시점과 방법, 메시지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고요. 어제는 자신의 SNS에 네. 자신은 모든 특검을 받겠다며 단식을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도 밥 굶지 말고 정치 생명을 걸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 의원이 그동안 등판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네.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지도가 높다 보니 범지인 부산 민주당 지지자나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전재수를 오매불망 바란다는 말이 많은데요. 이번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전재수 의원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메시지와 함께 돌아올 것인지 온 부산 정치권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 가운데 뭐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우세하게 정치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나오고 있는데 이 단독 네. 인터뷰는 또 박호걸 기자가 진행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몇 번 만에 받으시던가요, 전재수 의원? 제가 전화를 좀 자주 드렸고요. 자주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콜백이 안 왔었어요. 네. 안 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두드리다 보면 열린다고 이게 전재수 의원의 콜백이 딱 휴대폰에 뜨는 순간 좀 기자로서 짜릿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네. 역시 정치 스토커에 출연하시는 박호걸 기자 네. 없습니다. 스토커처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박형준 예. 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박호걸 기자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산 시장 선거는 박형준 대세론이 좀 지배적이었죠. 대부분 박형준 시장이 3선에 무난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고요. 하지만 최근 전재수 의원의 상승세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김도읍, 조경태 등 대안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시정 부정평가가 과반이 넘는다는 국제신문 여론조사 등이 이걸 보면 시정심판론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인용했던 여론조사는요,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작년 12월 27일, 28일 부산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LS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6.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설명 안 해주면 선관위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언급해줘야 된다는 점 좀 양해 바랍니다. 네. 자, 얘기를 계속하자면 박 시장 측은 현역 프리미엄과 행정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심 위반에 대해 상당히 곤욕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히고요. 독주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전 카드를 마련할지가 박 시장 측의 최대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네. 이런 위기감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당 간판을 바꾼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예.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약 5년 만에 당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를 돌이켜보면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정당들은 위기 때마다 간판을 좀 바꿔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보수 정당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총재가 손을 잡았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네, 민자당이라고 불리는 네. 민주자유당이 그 시작입니다. 이후 김영삼 정부 시절인 95년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으로 옷을 갈아입었고요. 97년 대선 직전에는 이회창 총재와 조순의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이 탄생했습니다. 그 뒤로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새누리당으로 쇄신했고요. 2017년 탄핵정국을 거치며 자유한국당으로 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을 위해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다가 총선 패배 후에는 김종인 비대체제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면 개정 얘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의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부산 쪽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정가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박호걸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역 정가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이게 쇄신 의지를 이렇게라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간판만 바뀌어든다고 떠난 민심이 돌아오겠느냐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당명이 바뀌면 어떻게 좀 바뀔지 궁금한데 혹시 박호걸 기자는 예상하는 당명이 있습니까? 전혀 예상하기 어렵고요. 이게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예전부터 좀 좋은 단어들은 다 써왔던 터라서 그렇죠. 어떤 기발한 당명이 나올지 저도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소리가 좀 어렵고요. 네, 그렇죠. 네. 다시 부산 선거판으로 돌아와서 부산 시장 선거를 놓고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국민의힘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현직인 박형준 시장이 3년 삼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동안 어차피 후보는 박형준이라는 독주체제였는데 최근 지지율 정체와 시정 부정평가가 겹치면서 당내에서도 대안론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균열을 틈타서 당내 중진 인사들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최근 4선 중진 김도읍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고요. 6선 조경태 의원도 후보군입니다. 그리고 재선이지만 박수영, 김미애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박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언제든 등판할 수 있는 후보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내부 경쟁 그런 것도 험난합니다. 지금 박형준 시장.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반대로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현재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죠? 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좀 가장 앞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만 기업인 출신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다대포 디즈니랜드 유치로 좀 유명세를 탔죠. 네. 그런 파격 공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다만 잠재적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박재호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전재수의 후보 선수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안 나오면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출마를 자신은 안 한다는 거죠. 네. 본인의 어떤 위치나
그런 것들은 박재호 전 의원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어쨌든 이제 그 말씀 여러 번 말씀드린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 부산이 정치적 지형이 좀 험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합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요. 전재수 의원이 원체 지지율이 높다 보니 좀 박지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재수 의원 쪽으로 네. 힘을 몰아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는 장동혁 대표도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지금 단식 투쟁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출마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부산 쪽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출마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시각이 유력한 시각인 것은 뭐 확실해 보이고요. 네. 뭐 하지만 뭐 판은 까봐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좀 더 지켜보시죠. 예. 네. 자, 제3지대 쪽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박호걸 기자?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양당 체제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사실상 양당 체제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3지대를 하면 이제 이분들이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당 외에 이제 이렇게 후보들을 조금 짚어볼 텐데요. 네. 진보당 윤태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조국 현 치킨당 조국 대표도 조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 정의한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공식 출마 선언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움직임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잠시 언급했던 좀 전에 그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 출신인 진보당 윤태근 전 대행이 부산시장에 공식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윤 전 대행은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으로 부산을 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판에서 일자리와 공공성이라는 선명한 의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그 부산 공공은행 설립과 시민 이동권을 위한 버스 완전 공영제 등 핵심 공약을 내걸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쪽에서도 이제 조금씩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출마 선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사상구청장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요. 네. 이는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 중에서는 첫 공식 출마 선언입니다. 올해 42살인 서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친문 인사로 분류됩니다. 네. 특이하게 그 사상구 모라동의 한 카페에서 출마 회견을 열었거든요. 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공장과 아파트가 섞인 이곳이 사상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행정관은 사상구 인구 20만 명 붕괴를 지적하면서 공약으로 사상공단 스마트시티 대전환과 공공 어린이병원 건립 그리고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사당형 신통기획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네. 서 전 행정관이 출마하면서 사상 지역의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는데 박호걸 기자가 앞서서 기사에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전 대통령 간 대리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도 좀 주목이 됩니다. 사상 지역.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거구 관련해서도 좀 조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좀 답답한 상황이죠. 매 지방선거마다 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그 부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중 변동 가능성이 큰 곳은 사하구 신평 2동, 북구 만덕 1동, 부산 진구 양정 1, 2동, 초읍동, 연지동 등 6개의 동입니다. 부산 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시 선거구 획정위가 현 선거구에서 다른 선거구로 이동하도록 정한 곳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확정되려면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열어서 먼저 광역의원 획정 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늦어진 겁니다. 네. 이에 그 시도위원장 협의회가 선거구 획정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고요. 선거일은 다가오는데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있다 보니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선수가 내가 뛸 지역구가 어딘지, 어디까지가 내 선거구인지도 모른 채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 정치인들이 불편한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네. 결국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아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정가에서의 분위기를 보니까 뭐 광역은 그대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정개특위가 이제 한번 처음 열린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답답함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을 위해서도 잘 정치권에서 정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구 기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신문 정치부 박호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